안녕하세요. 가치 토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가치 있는 삶을 위한 깨달음의 여정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원하는 음식을 얻고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물질적 풍요가 커질수록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오히려 빠르게 늘어납니다. 모든 것을 갖춘 이 시대에 왜 우리는 도리어 더 외로워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일까요? 사실 저 역시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던 중 밤늦게 홀로 방에 머물 때 문득 알 수 없는 외로움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일을 해내며 달렸지만 막상 하루를 마치고 나면 과연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깊은 허무함이 찾아오곤 했죠.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남들의 인정이나 통장 잔고 같은 외적인 조건에 집중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과 진실되게 연결되는 법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들은 잠시 안도감을 줄 뿐 내면의 깊은 공허함까지 채워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깊은 방황을 지나며 삶의 진짜 의미를 찾고자 고대 철학자들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발견을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삶의 가치는 무언가를 더 가지는 소유가 아니라 내 존재가 온전히 확장될 때 채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깊은 허전함은 결코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뇌가 진정으로 원하던 삶의 가치를 놓쳐버렸을 때 보내는 내면의 신호입니다. 2500년 전 아테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역시 지식을 단순히 많이 아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남들과 비교하며 더 많은 물건이나 권력을 얻으려고 애쓰는 삶을 경계했습니다. 대신에 내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부의 대상에 시선을 빼앗길수록 내면의 중심은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반대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존재의 성장에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투명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지식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는 것보다 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로잡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 신경과학에서도 사람이 무언가를 소유하려 할 때 나오는 도파민 자극은 일시적인 안도감만 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더 강한 자극이 지속되지 못할 때 금세 이전보다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가치 있다고 믿는 일에 진심으로 몰입하고 타인과 깊게 연결될 때 뇌의 신경회로는 비로소 온전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많은 이들이 과거 남들에게 보여지는 성공이나 결과에만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목표들을 하나씩 이루었을 때 찾아오는 것은 충만함이 아니라 깊은 허무함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대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겉모습만 화려하게 포장하는 삶은 나 자신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꾸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삶에 빠져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무언가를 가져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계속해서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높은 직급을 가져야만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소유에 집중하는 삶은 언제나 또 다른 결핍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하나를 원하게 되고 타인과의 계속되는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손에 쥔 것을 놓아주지 못하고 잡아두려 애쓸수록 정작 소중한 나 자신의 본 모습은 사라지고 맙니다. 이제는 그 시선을 외부가 아닌 나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야 합니다. 무언가를 가지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태도로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에서 진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외부의 흔들림에 영향받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뿌리를 갖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이 만든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대신 내 존재의 무게감을 느끼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죠. 나 자신과의 진실된 만남이야말로 텅 빈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내면의 나와 마주하는 일이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스스로 중심을 바로잡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중심을 세우려 할 때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장애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타인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일입니다. 주변 환경이나 타인의 마음을 내 뜻대로 바꾸려 애쓸수록 우리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외적인 조건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불안 속으로 내던져집니다. 반대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면의 태도와 시선에 집중할 때 마음에는 비로소 견고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상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마주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내면의 힘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갈등과 화 역시 바로 이 통제욕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퇴근길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보거나 집에서 아이나 배우자가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순간적으로 솟구치는 화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화가 나는 진짜 이유는 상대의 행동 그 자체보다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내 기준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상대방을 고치려고 애쓸수록 관계는 냉랭해지고 마음속 좌절감만 커지게 됩니다. 붓다 역시 타인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집착이야말로 관계를 망치고 고통을 불러오는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를 내 틀에 맞추려 했던 탐욕을 내려놓고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거짓말처럼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최근 인지과학과 양자역학에서도 이와 같은 흥미로운 사실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관찰자의 시선이 입자의 상태를 결정짓듯 우리의 의식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간의 뇌 역시 수많은 정보 중에서 오직 중요하다고 여기는 한 가지 지점만을 선택해서 받아들입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기보다 우리 의식이 선택해서 만든 하나의 프레임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의 부정적인 면이나 위협에만 집중하면 뇌는 온통 위험과 불안의 요소만을 찾아내어 보여줍니다. 반대로 내가 감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뇌는 일상 속에 숨겨진 작은 기쁨과 가능성을 찾아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관점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빠지는 오류 중 하나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을 염려하느라 정작 지금 내 앞에 있는 소중한 순간을 놓쳐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실제로 숨쉬고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행하는 작은 일 하나에 내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몰입입니다. 길을 걸을 때도, 마실 물 한 잔을 준비할 때도 그 행위에 정성을 다하는 태도가 내 삶의 결을 투명하게 다듬어 줍니다.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머리로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좋은 지식을 담아두어도 일상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는 머리의 계산이 아니라 내 몸과 행동으로 직접 익혀나가는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운전을 배우는 과정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운전 교범을 달달 외운다 해도 직접 운전대를 잡고 도로로 나가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하는 지식에 머물지 말고 오늘 마주하는 순간 속에서 직접 느끼고 경험하며 성장해야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정의 내리고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놓치곤 합니다. 상대방은 결코 나의 소유물이 아니며 나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온전하고 독립된 존재입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깊은 대화와 진실된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외로운 고립에서 벗어나 타인과 따뜻하게 이어지는 삶이야말로 우리 마음에 커다란 만족감을 선물해 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겁니다. 그 생각들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고 가만히 내 마음의 호수를 투명하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요소들은 부드럽게 흘려보내고 내 내면의 선택에 전념할 때 삶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내 마음의 주권을 되찾아올 때 우리는 삶이 주는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단단하게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내면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마음의 주권을 되찾아올 때 삶을 바라보는 시선은 비로소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고통과 외로움이라는 장애물을 마주하곤 합니다. 이 외로움은 결국 내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나 홀로 버티고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더 작고 위축되게 만듭니다.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는 세상을 이루는 모든 만물이 거대한 하나의 질서 속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라는 존재 역시 거대한 흐름과 따로 떨어진 외딴 섬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온전히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타인이나 자연, 그리고 내가 마주하는 일과 하나가 되는 기분을 느낄 때 마음속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작은 자아에 갇혀있던 시선이 넓어지면서 온전한 평온함이 내면을 채우게 됩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극심한 혼란을 겪을 때일수록 온전히 한 가지 일에 마음을 다해 몰입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글을 한 줄 쓸 때도, 조용히 산책을 할 때도 잡념을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 속에 온전히 머물러 보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을 때 어둡던 내면은 투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계산하는 마음과 욕심을 내려놓으면 주변의 모든 풍경들이 살아 숨쉬듯 다가옵니다. 세상과 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깊게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간에 온전히 몰입할 때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를 뇌과학에서는 몰입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 다다르면 나 자신을 향한 쓸데없는 잡념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집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내 자신이 하나가 되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단순히 일을 잘 해내는 수준을 넘어 내 존재 자체가 세상을 향해 열려 있다는 깊은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간절히 바랐던 참된 가치이자 의미입니다. 비싼 물건을 사고 남들의 인정을 받을 때 나오는 기쁨은 금세 사라지지만 이 몰입의 온기는 오래도록 우리 내면을 밝혀줍니다. 삶의 참된 의미는 먼 미래나 거창한 목표 속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의 빛깔, 나뭇잎 사이로 수줍게 들려오는 바람 소리, 그리고 가만히 멈춰서서 들이쉬는 깊은 숨 한 번.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던 삶의 평온은 이미 우리 곁에 묵묵히 머물며 자신의 존재를 가만히 건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마주할 때 일상은 신비로운 선물로 변합니다. 매일 지나치던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더없이 소중한 기회의 연속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그 순간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깊이인 셈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나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만 묻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물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삶을 향해 어떤 정성과 마음을 바치고 있느냐입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에 온 정성을 다하고 내가 마주하는 인연들에게 진실된 마음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세상에 온전한 마음을 기울일 때 세상 역시 나에게 가장 깊은 가치와 기쁨을 응답해 줍니다. 나 자신만을 향해 있던 시선을 세상과 타인을 향해 부드럽게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삶이 텅 비어 있다고 자책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붓다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가르침을 살며시 떠올려 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형태는 본래 비어 있고 그 비어 있음이야말로 온갖 새로운 가능성을 피워내는 근원이라는 깊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텅 빔을 결핍이나 외로움으로 오해하지만 붓다의 깊은 가르침에서 비어 있음은 가득 차기 위한 가장 거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어있는 그릇만이 따뜻한 차를 담을 수 있고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야 사람이 비로소 편안히 머물 수 있듯이 말입니다. 붓다는 소공경에서 비어있다는 것은 무언가가 없어서 쓸쓸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짓누르던 집착이 사라지고 본래의 맑은 성품이 드러나는 공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푸른 하늘을 지나는 먹구름처럼 거센 바람이 불 때 하늘은 흔들리는 듯 보이지만 그 배경이 되는 넓은 허공은 단 한 번도 상처 입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넉넉한 텅 빔이 존재하기에 구름도 무지개도 그 안에서 자유롭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텅 빈 충만도 이와 같습니다. 내 안이 비워졌다는 것은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던 무거운 욕심과 불안이 흘러나가고 비로소 진짜 평온이 들어올 자리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실로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텅 비어 있는 듯 보여도 실은 세상 모든 숨결과 생명력이 나를 통해 촘촘히 흐르고 있는 겁니다.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잡념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이 본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헛된 관념들을 털어내는 순간 비워진 자리에 거대한 평온이 스스로 들어옵니다.
과거의 짐과 억지로 만들어낸 가짜 의미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 우주의 풍요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언제든 마음의 시선을 바꿈으로써 내 삶의 참된 가치를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남들보다 조금 더디게 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서서 깊게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을 투명하게 가꾸고 세상과 따뜻하게 소통하는 삶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내면의 단단한 가치로 차오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차오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의식의 성장을 함께 해주시는 가치토커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식을 밝히는 이 여정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더 깊은 가치를 전해드리기 위해 오직 콘텐츠 제작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후원과 멤버십 가입은 제가 이 길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절실한 응원이자 소중한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가치토커가 더 깊은 통찰을 나누는 채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과 후원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구독과 좋아요라는 따뜻한 사랑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